세방전지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약간 좀 길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제가 배운 것은 호주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세방전지까지만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으로 원가회계는 그냥 다시 소개를 할 겁니다. 매출은 9,41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좀 더 증가했죠. 9%로. 그러니까 매출이익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2% 감소했는데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요 8,234억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이 P는 보통 논리에서 PQ 이렇게 상징적인 심볼을 만들죠. 그래서 P라고 했습니다. 스루풋 쪽은 Q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비성분 데이터에서 제가 뽑아내는 그런 노하우로서 뽑아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딱 일치 검증이 됩니다. 8,233억 원이. 그래서 생산재료비 총 제조 비용도 4.1% 증가했고 생산재료비도 4.1% 증가했으니까 가공비를 비록 줄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는 9%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판매관리비도 좀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는 25.6%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원가 생산성도 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데 이 재고의 이 범위가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총 제조 비용이 오차가 좀 발생을 한다. 왜곡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스루풋 회계로 와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봅니다. 11.6%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도 17.9%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 재료비가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5.3%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3.6%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7%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도 줄였습니다만은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523억 원이 결산이 돼 가지고 19%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역시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98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먼저 이 기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스루풋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일단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 하더라도 검증은 필수 요소인데요. 원재료 가격이
그런데 검증한 결과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검증은 그래서 실패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은 이 추정과는 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거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1.75%, 그게 이제 납 가격 하나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그 원가 하락 압력이 1.4% 정도인데, 거꾸로 18.8% 제품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방 전지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판매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원인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전년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올해 납품 가격 협상에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이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약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약간 빨라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연이라고 하죠. LME에 연동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연가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 가격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연동 가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품 가격들은 단순 평균으로 18.8%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거 보면은 작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20.9%가 상승을 했는데, 제품 가격은 1.6%뿐이 인상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 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좀 못 냈는데, 올해 와서 좀 가격을 인상 협상이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3%가 증가했습니다. 이 B 표현의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은 스루풋에서 얘기하는 WCAI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기업마다 왜 기준을 서로 달리하는지 아직 이 원가 계산의 표준화는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 비용을 좀 줄였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또 내려갔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이 20.9%로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추가 추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월 재고의 이동평균법의 적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는 이제 올라간 거로 계산이 되니까 2월 된 재고가 넘어온 금액이 많아가지고 올해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 이동평균법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꼴이다, 이렇게 결국 결산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저도 이걸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 회계는 논리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 스스로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결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PQ 총재료비의 차이는 생산재료비의 차이하고 일치하는데, 그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하고 차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등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어쨌거나 동일한 기준이 계속 원칙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은 인정할 수밖에는 일단 없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성과평가가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다. 이 갭만큼 이 BWCI의 증가액만큼 원재료가 왜 매출원가에 그 사용량이 들어갔으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그런 걸 넣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건 좀 비합리적인 기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 손실과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비용을 좀 늦게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재료비 중심으로 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인데요. 인건비가 이제 787억 원이 집행이 돼서 2.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 조금 4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이 3개월간 6,920만 원, 연간 한 8,6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런 중간선 정도의 연봉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및 운반비가 15.2%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국내 만약 현대차나 기아에다 납품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운반비하고 수출비가 이제 따로 되어 있는 걸 합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타 외국 메이커에도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차 메이커의 해외 공장에 다이렉트로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이 매우 높은 운영 비용 중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 비용 대비 비율로도 3.7%나 증가했습니다. 전력비가 3.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한 682억 원 남는다. 근데 요거를 이제 납품 협상이라고 보면은, 원단위로 얘기해서 120만 원 하자. 배터리 한 몇 개를 한 차당 얼마 들어가는 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만 8천 원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7%, 3분기까지 증가율 7%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만족하기로 하는데, 재고를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7%만큼 영업이익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5,900원으로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359억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게 이 차이가 222억 원이나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증가시키고 부풀리는 그런 이 분식 회계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끊기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좀 투명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 현재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이 산식이 과연 진리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스루풋을 제 콘텐츠로 잡고서 스루풋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변동비, 매출에 비례하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하나가 나갔다 그러면은 배터리 만드는데 들어갔던 재료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만 빼면은 그게 스루풋이다. 나머지 쓴 비용은 다 그냥 다시 떨면 된다 이거죠.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고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계획을 하면은
그 100만 원 단위로 납품한다고 그 비율을 해서 얘기하면은 117만 원이면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계약을 115만 원에 한다. 그러니까 5만 원 싸게 납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37,900원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보다 적게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5만 원 싸게 하면은 추가 그 물량을 더 그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꼭 세 방만 배터리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뭐 아틀라스인가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러면은 한 8.2% 정도 또 매출을 증분시킬 수 있지 않겠냐. 재고 회전율이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아마 더 생산 안 하고 이 매출 재료비를 올리는 거, 더 판매가 되니까 재고는 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그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 한 1조 3천억 원을 해서 928억 원의 이익을 영업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재고만 줄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고 줄일 때는 전혀 스루프 쪽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했을 때 그 예상되는 이 그 재료비, 그 다음에 그 가공비, 판매 관리비, 재고가 준다 하더라도 이 쓴 비용들은 그 전혀 그 변동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는 이 1조 1,500만 원 선에서 비례해서 나간 그 매출 재료비니까 여기 그 계약 프로피트하고 똑같은 거로 그냥 끝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맥시멈하고 미니멈 사이가 한 549원 갭이 있는데 이 범위 스코프 안에서 연말 결산이 탄착군이 생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23,100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뭐, 그, 영업이익도 좀 감소하니까 원가 회계로 봐서도 그렇고, 뭐, 스루프 회계로 봐서 그렇고,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납품 판매 가격을 충분히 인상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운영 비용도 많이 그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시중에서는 그런 원가 회계 손익을 보고서 아마 평가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스루풋 곱하기 그 재고 회전율을 그 미래 가치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10.3%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장부 가격이 58% 선까지 시장에서 매우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주 내역은 세방이 30.95%, GS 유아사 인터내셔널이 16%, 요게 이제 GS하고 유아사가 이제 일본이죠. 하고 합작 법인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들어있고, 외국인이 23.35%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 GS 유아사하고는 그 별개로 그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세방전지 이 자동차 배터리 회사의 3분기 누적 그 실적을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